트럼프 대통령 그런데 우리나라에 25% 관세 압박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다카이치 총리에게는 좀 지지를 보냈길래 일본은 다른가 했더니 사실 그 전에 일본에게도 이미 불만을 표출했다고 하네요. 이게 굉장히 경로를 표했다라는 네. 보도가 외신에 나왔습니다. 지난해 7월에 무역협상 타결 당시 약속한 대규모 투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일본이요. 근데 이걸 트럼프 입장에서 보기에는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미국 연방 대법원이 이 상호관세 판결을 위법이냐 합법이냐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걸로 이제 그러니까 다들 시장이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보기에는 만약에 여기서 이제 1심에서도 행정부가 졌고요. 2심도 졌고 대법원에서도 법리적으로 보자면 트럼프 행정부가 질 거다. 패소 판결을 받을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보기에는 일본이 일부러 위헌 네. 판결 받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투자 계획을 백지화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한국처럼 혹시 관세 재인상 카드를 내놓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또 나오니까 일본은 오늘 또 경제산업상을 미국에 급파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다카이치 총리에게 일단 지지한다 이렇게 힘을 실어주고는 있는데 다음 달에 미일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더라고요. 네. 공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사실 우리 고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 판결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본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 보통 이 판결이 언제쯤 나온다라는 게 예측이 되고 1월 말경에 나올 거라고는 예측이 처음에 있었어요. 그랬었어요. 그래서 예. 일단 그때까지는 버텼던 것 같습니다. 아하. 그리고 또 지금은 이번 달 안에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는데 아직 알 또 수가 알 수 없죠. 없는 것 같아요. 아마도 지금 3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 대법원 판결로 그때까지 미뤄질 것 같고요. 그러면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분명히 압박용 카드로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난해 7월에 타결이 됐단 말이죠. 그럼 6개월 이상이 지났잖아요. 아무 액션을 취하고 있지 않다. 미국 입장에서는 당혹스럽죠. 뭔가 트럼프가 성과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제 중간 선거를 대비해야 되는데 한국과 일본이 지금 투자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계속적인 압박은 들어올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버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 대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어떻게 하든 버티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어제 우리 국회 대정부 질문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김민석 총리가 미국의 관세 압박 이 원인이 100% 대미 투자 지원이 100%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전략을 쓰기에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사실 이제 대법원에서 불법이라고 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다른 대체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대체 수단을 쓰는 것이 시간적으로 더 많은 소요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수포 301조, 수포라는 말이 들 만큼 굉장히 강력한데 그 당시에 왜 수포 301조를 쓰지 않고 대통령에게 뭐 국가 안보를 이유로 국가 긴급 경제 권한권을 행사했던 이유는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시행할 수 있었던 장점이 있었거든요. 수포 301조는 품목별로 하나하나 따져야 됩니다. 따서 시간이 다시 관세를 매기려고 해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미국 정권의 다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면 시간을 오래 벌면 벌수록 우리에게 유리한 국면이 오기 때문에 지금 정부는 대놓고 말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좀 버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와중에 미국의 이 모든 관세 정책을 좀 좌지우지했던 키맨이었던 러트닉 상무장관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장관직이 위태롭다 이런 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억만장자 성범죄자 앱스타인의 그 파일이 추가 공개되면서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요. 관련 내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I did not have any relationship with him. Did you, in fact, make the visit to Jeffrey Epstein's private island? I did have lunch with him as I was on a boat going across on a family vacation. My wife was with me, as were my 4 children and nannies. 앱스타인 파일이 참 미국 전역을 지금 흔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부인은 했지만 분위기 자체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연방 법무부가 새로 또 이제 앱스타인 파일을 공개했는데 그 파일에 보니까 문건에 250여 건에서 하워드 러튼의 이름이 등장한 겁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워드 러튼이기 전에는 켄터 피츠제랄드라는 운용사의 대표 사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앱스타인 같은 경우에도 미국 금융계 거물이잖아요. 네. 교류가 없을래야 없을 수가 아하. 없었겠죠. 네. 게다가 이제 맨하튼 부천이 어퍼 이스트 사이드 쪽에서 사는 이웃 사촌 관계였기 아하. 때문에 네. 아마 개인적인 교류가 있었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하워드 러튼이 주장하는 거 교류가 있어서 친분이 있어 친하게 지냈지만 2005년에 앱스타인 집에 방문했더니
뭔가 혐오감을 느끼는 발언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나는 만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후 공개된 문건을 보니까 그 이후에도 교류가 있었던 걸로 보이면서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고요. 이런 사실 미국에서 이 앱스타인 관련돼서는 굉장한 반감이 있거든요. 사회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월스트리트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아부 행렬에 또 합류한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구하고 있다? 이건 무슨 소린가요? 그러니까 그 월스트리트 보통 터줏대감이라고 얘기하는 골드만 네. 삭스의 CEO가 그런 말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상황이 나쁘지 않다. 트럼프 집권 이후에 사실 미국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성장하고 있다, 뭐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사실 뭐 민간 기업의 CEO 입장에서는 대놓고 비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뭐 정부가 지금 왜냐하면 특별히 뭔가 잘못된 지표가 보이진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경제적으로는요. 뭐 지금 문제 없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트럼프의 이 포퓰리스트 정책 이게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좀 시간이 지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관세 인상 이후에 미국 고용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그런 지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관세가 인상됐으면 미국 경제 내에서 사실 그 관세 인상한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제조업 부활이었잖아요. 그러면 제조업 관련돼서 고용이 증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지금 지표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사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그 AI라는 어떤 새로운 어떤 그 화두가 생기면서 그 반도체 산업의 어떤 중흥 이런 것들이 결국 전반적인 세계 경제를 부흥하고 있고 특히 미국의 세계 경제의 중심이기 때문에 지금 지표는 견고하게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관세 인상 정책이 1년 정도 뭐 지난 후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관망하는 입장에서 제가 CEO라도 그렇게 얘기하고 지켜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